여름 방학이니까 하루에 10시간씩은 해야 돼, 공부. 지금 고3 애들, 재수생들 하루에 지금 12시간, 14시간씩 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하루에 2시간도 안 하시는 분들 여기 셌잖아. 야, 내가 그 과제 내주는 거 있잖아.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3시간이면 돼. 일주일에 3시간, 3시간, 6시간이면 되거든. 아무리 넉넉히 잡고 잡아도.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야,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알아야 돼. 응? 수학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응? 전 과목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은 상황이 2개가 나와. 첫 번째, 자, 접점이 일치할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접선 문제는 얘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접점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던져줄 때가 있고, 요 상황이 이제 고난도 상황이 돼버려. 근데 이제 2가지 상황을 내가 같이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접점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런 거야. 자, 두 곡선이 있어. 자, y는 fx라는 애가 있고, 자, y는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때야. 응? 자, 그러면 얘가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나니까 요 지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 접선을 두 그래프가 공유하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접점 x 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미지수 2개 상황이거든? 근데 얘는 이제 미지수 2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접점을 공유하니까 첫 번째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F알파와 G알파가 같아야 된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치? 근데 2번째 조건은 모두 같아야 돼? 접선을 공유하니까? 그치.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도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서 F'알파랑 G'알파도 같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2개의 조건을 가지고 미정계수 2개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 얘는 쉬워.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죠? 자, 근데 2번째 상황이 이제 접점이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자, fx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근데 이때 요 접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또 다른 곡선이 이 접선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공유하냐면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접하는 곡선이 있을 수 있어. 이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두 곡선이 하나의 접선을 공통으로 공유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자, 그럼 이때는 이 접점에 대해서 이 접점의 좌표가 달라.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첫 번째, 1번 조건을 못 써먹죠. 함수값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근데 뭐는 같을까? 요 점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같지. 즉 F'알파랑 G'베타는 같단 말이야. 그치?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치. 요 2점이 서로 다른 2점이 주어졌으니까 니네가 뭘 구할 수 있어?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2점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평균 변화율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G베타 마이너스 F알파 얘랑 같다. 또 다른 식이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뭐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시고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접점이 일치할 때는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아. 근데 이렇게 접점이 불일치할 때는 미분계수가 같은데 또 하나의 식이 점이 2개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값은 불일치한단 말이야. 대신에 뭐가 같냐 하면 2점의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같다라고.
이해되시겠죠? 공통 접선 상황은 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첫 번째 상황을 니네한테 제시를 할 거고 문제에서 요 상황이 되게 가끔 나와. 특히 모의고사나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되시겠죠? 응? 요거는 내가 나올 때마다 니네한테 인지를 시켜줄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451번은 우리 문제 보시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1번 상황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 갖다 꽂아 보시면 fx를 우리가 x 3승이라고 볼 수 있고 gx를 3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을 때 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첫 번째는 자, 함수값이 같아야 돼. 접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잡아주시면 자, 함수값 알파 3승하고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요게 같아야 되고, 그치?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fx 저 위의 함수 요거 미분 때린 3x 제곱 즉 3알파 제곱하고 요거 미분 때린 6알파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일단 알파가 편하게 구해지잖아. 알파는 0이거나 2거나 두 개가 나와. 그치? 근데 얘가 첫 번째 식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알파는 0은 안 되겠죠? 0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4니까. 그지? 그럼 요거는 될 수가 없고 요 알파가 2일 때가 문제에서 원하는 접점이겠네요. 그쵸? 2 대입하면 얘들아 88 같은 거 보이죠? 응? 자, 따라서 자, 접선 일자 y는 자, 기울기는 얼마야? 요게 이제 도함수들이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기울기는 12고요. 그쵸? 접점의 좌표 x좌표 2고 y좌표는 요게 이제 함수값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2,8을 지나는 접선이야. 그치? 자, 그래서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12x-16으로 여기까지 구해져. 하실 수 있겠죠? 응?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접점이 위치할 때 공통 접선 상황이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도 가끔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454번으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해석을 해보자. 자, 2차 함수를 두 개를 줬어. 자, 근데 그 2차 함수가 만나는 한 교점에서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교점이 안 구해지지. 미지수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어쨌건 그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을 안 구해지니까 교점 X좌표를 잡으세요. 뭐 T라고 잡아볼게. 응? T라고 잡아볼게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조건을 그 교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걔가 뭐 한다 준 거야? 수직한다라고 조건을 준 거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상황이 이런 거 아니야? 첫 번째. 자, 지금 요거를 편의상 fx로 잡으시고 식을 써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gx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교점이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자, t에서의 함수값이 ft랑 gt랑 같아야 돼. 여기서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결국 미지수가 몇 개 상황이야? t 하나, a 하나, 두 개 상황이야. 자, 두 번째는 식 어떻게 쓰면 돼? 요 수직 조건 가지고 수직이면 얘들아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야. 그치? 자, 그래서 t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을 때 그 미분계수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치? 요 두 식을 연립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식 정리해 볼게. 자, ft는 자, t제곱 플러스 4고요. 자, gt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at야. 자, 그럼 이항시키면 4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4는 0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식은 자, 미분하시면 2t죠? 미분계수. 자, 요거 미분해서 t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a야. 얘들아, 지금 요거 미분해서 t 꽂은 거야?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식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요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2t 제곱. 자, 그 다음에 2at. 자, 상수가 마이너스 1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1. 여기까지. 요렇게 우리가 줄을 맞춰 써놓으면 얘들아 연립이 보이지? 가운데 항을 소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돼? 자, 그러면 요거 2배 하셔가지고 더해줄게. 소거시키기 위해서. 자, 1식에다가 2 곱해서 2식 더해주면 2at는 사라질 거고, 그치? 8에다가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4t 제곱이 2배 하면 8에다가 1 더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되죠? 자, 그럼 이제 t 값이 두 개가 나와. 자, t가 자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그치? 자, 그래서 이제 a 값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무슨 무슨 수 줬어, a? 양수 조건 줬잖아요, 그쵸? 응? 자, 그럼 이제 a 구하기 위해서 정리해 볼게. 여기서 정리하자. 자, a는 요거 이항시켜서 t로 나누면 4t 더하기 t분의 4야. 그치? 그럼 4로 묶어주면은 t 더하기 t분의 1이 a인데 이게 양의 실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t도 양의 실수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4에 2분의 3 더하기 역수니까 3분의 2. 그럼 4 곱하기. 자, 요거 통분하시면 6분의 3, 3은 9, 2는 4. 약분해서 2 죽이고. 그럼 답은 얼마야? 3분의 2 곱하기 13이니까 26.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A. 되죠? 이게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 상황을 계속 우리가 수식화 해내는 과정이 결국은 수학이야. 그치? 요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도 마찬가지. 연산을 누가 잘안 해도 어차피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왜 맨날 계산이 틀릴까요? 뭐 어쩌라는 거야? 계산이 틀린 건 계산이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해야지. 그치? 저는 맨날 계산 실수해요. 뭐 어떡해? 내가 계산 실수를 줄여야 돼. 자, 그래서 454번 이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자, 유형 14번 가볼게요. 오늘 하는 데까지가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교의 중간고사 범위일 거야. 시험을 좀 이제 범위를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우리 반은 백양고가 없지만 이제 계약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 8월 초부터 계약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거의 학교에서 한 달 반 이상을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동안 혹시 앞에 거 부족한 거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채워놔야 돼. 계약이 아니라 이제 학원 방학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 토요일쯤에 니네 시험 대비 교재가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센수학 요 기말고사 파트 진행하면서 퍼내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니네 과제하는 시간이 1.5배에서 2배가 될 거라고. 그거 소화가 되려면 앞부분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기말고사 범위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병행을 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려면은 앞부분 이번에 휴가 때 잘 정리를 하세요. 퍼내자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부족한 거 메꾸고. 자, 그럼 이제 458번 가볼게. 자, 다음 3차 함수 위에 1,2. 얘는 이제 3차 함수 위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이제 L은 쉽게 구해져. 응? 자, 도함수 구해놓고 갈게. 자, F'X는 자, 6x 제곱. 자, 2 내려오면 6x 플러스 4. 자, 그럼 L은 바로 읽히죠? Y는 자, 미분계수가 F'1이잖아. 그럼 1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4고요.
자, 1,2를 지나. 자, 그래서 4x 마이너스 2라고 바로 구해집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법선 구하시오죠? 그럼 법선은 접선이 구해지면 자동으로 구해지잖아? 수직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1,2를 지나. 그치? 자, 그럼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분의 x. 자, 4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9까지. 되시죠? 갑자기 얘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니? 넓이 구하래. 문제가 하고 싶은 의도가 현 시점에서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앞에 거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봐. 자, 그러면 1,2. 여기가 이제 포인트 점이고, 접선은 기울기가 4인 직선이야. 요렇게 L이 있는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2. 넓이 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법선은 얘랑 수직이네. 요게 m이고, 얘는 y절편이 4분의 9.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지. 야, 근데 이거 넓이 구할 때 여기 직각이라 그래서 또 빙신처럼 이 길이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구하는 게 편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4분의 17이고요. 그죠? 높이는 요 x좌표니까 그대로 1이잖아요. 그럼 밑변 높이 곱해서 반띵한 게 넓이니까 넓이는 얼마? 8분의 17로. 그치? 되시죠? 문제 의도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접선, 법선 가지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활용 문제야. 자, 그래서 유형 14번까지 이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집에서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5번 가볼게. 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원이랑 활용을 시켜놨는데, 저거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이 하나 있고, 자, 걔가 2차 함수랑, 자, 두 점에서 접한대. 그래서 그림을 줬어, 이렇게. 그지? 자,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건데, 일단 포인트 점은 보이죠?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요 접점이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함수하고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공통 접선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이야. 접점이 일치하지. 그럼 접점이 일치하니까 뭐를 공유해? 접선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접점을 모르니까 t, 2차 함수 이용해서 잡을게. 요렇게 잡아볼게요. 돼? 자, 그럼 이때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줬어. 여기가 이제 3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니네는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치? 이게 지금 반지름이잖아. 포인트는 뭐야? 여기 수직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뭘 던져준 거야? 이 선 무슨 선이니, 이 선? 법선이지. 법선의 y절편을 던져준 거야. t 값이 바로 구해져. 응?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법선을 구해볼게. 자, 지금 요 2차 함수의 도함수가 x야. 그치? 자, 그러면 법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수직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t잖아. 그러면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접점 t, 2분의 t 제곱을 지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무슨 절편을 준 거야? y절편을 준 거라고. 돼?
자, 그래서 여기서 y절편 읽어주시면 이렇게 전개하면 1 플러스 2분의 t제곱이 y절편인데 요게 3이다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t제곱이 4가 돼서 몇 콤마 몇이야? 2,2죠. 그쵸? 되시겠죠? 응? 야, 그리고 니네 이것도 봐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직선이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삼각비로 읽는 거야. 뭐라고? 삼각비로 읽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뭐 이렇게 줬어? 자, 근데 여기가 1,4야. 여기가 3,6이야. 이때 이 거리는 얼마야? 기울기가 1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지. 그치?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3 빼기 1이니까 2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2 루트 2죠. 이해돼? 이런 거 봐봐.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 자, 근데 요 점의 좌표가 1,5래. 이 점의 좌표가 4,11이래. 자, 이때 내가 이 거리를 알아야 돼. 이해돼? 그럼 얘들아, 거리는 그냥 읽어야 돼. 계산 없이. 기울기가 2니까 얘들아, 몇 대 몇 대 몇이야? 무조건 밑에 1로 잡아. 1대 2대 루트 5지. 자, 근데 루트 5에 몇 뺄까? x값의 차가 3이니까 여기는 몇 루트 5? 3 루트 5라고. 이해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 있어. 자, 우리 뭐만 알면 돼? x좌표만 알면 돼. 자, 여기서 요 x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자, 여기 x좌표가 5라고 해봐. 자, 이때 이 길이를 내가 구해야 돼. 자,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루트 10이지. 돼? 자, 근데 이때 x좌표 차 얼마야? 8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아, 7이잖아. 미안. 요 길이는 얼마일까? 3분의 7 루트 10이죠. 그치? 3일 때 루트 10이야. 1일 때 3분의 루트 10이지. 몇 배 한 거야? 7배 한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직선이 주어졌을 때 거리는 얘들아 삼각비를 읽어야 돼. 뭐 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응?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나와. 거의 우리 직선하고 곡선의 위치 관계야. 나중에 미적분 가도 수원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하고 직선이 만나. 두 점에서 기울기 알면 끝나. 거리 구할 때.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x좌표가 2야. 요 길이 얼마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요 기울기가 지금 접점 들어가면 2잖아. 그럼 얘 기울기가 2야. 요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5지. 그치? 근데 y값의 차가 얼마야 지금? 딱 1이죠? 그럼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얼마야? 루트 5야. 그치? 돼? 되니 안 되니?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할래? 제곱 더하기 제곱?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응? 근데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기울기 가지고 삼각비를 읽는 게 제일 빨라. 좌표가 막 분수식 이렇게 나왔을 때. 되시겠죠? 응? 차차 연습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상문제 똑같으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제
두 개 정리하시면 이번 단원이 끝이 나는데 시간이 될래나 모르겠다. 일단 열심히 해볼게. 미적분학 고등학교 과정에 양대 정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 하나는 배웠어. 무슨 정리? 함수의 연속에서 무슨 정리 배웠어? 사이값 정리 배웠어. 응? 머릿속에 있나? 옆에서 친구가 야 사이값 정리가 뭐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있어야 돼. 희망아 머릿속에 있어 사이값 정리? 이번 휴가 기간이 끝나면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뭐가 나오냐면 평균값 정리가 나와.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에 선행되는 롤의 정리란 걸 먼저 하나 배울 거야. 응? 자, 롤이라는 수학자가 정리한 건데 이 롤의 정리 가지고 이제 평균값 정리가 유도가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도까지는 잘 안 물어보니까 우리는 결과만 잘 기억을 할게요.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함수가 야 연속의 정의는 무조건 무슨 구간에서 정리한다 그랬어? 닫힌 구간. 그치? 자, 롤의 정리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fx라고 할게. 이 fx가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미분 가능성까지 추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연속의 정의는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미분 가능성은 당연히 열린 구간에서 정의를 해.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좌우 극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근데 끝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란 얘기야? 끊어짐이 없이 곡선 형태의 그래프란 얘기야. 이해돼? 뾰족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응? 근데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서 추가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 끝에 함수값이 같아야 돼. 자, 요거이면 자, 그럼 이제 상황 연출을 해볼게. 자, 요런데 a, fa가 있어. 자, 근데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선상 위에 b, fb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이에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한 뭐 이런 곡선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거이면 뭘 만족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얘를 만족하는 C가 닫힌 구간 안에,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야. 얘들아, 무슨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야. 그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올라가는, 증가하는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감소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이 그래프를 내가 제일 간단하게 그려봐도 여기서 출발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이제 제일 간단한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뭐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야. 접선이,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애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야. 그치? 이해돼? 요걸 갖다 우리가 롤의 정리라 그래. 응? 즉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A와 B에 대한 뭐가 0일 때야? 평균 변화율이 0일 때야. 그치? 두 지점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지금 바로 할게. 얘를 일반화 시켜 놓은 거야. 얘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반화 시켜서
자, 이렇게 가볼게. 두 번째는 자,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게 나와. 미적분학의 양대 정리가 뭐라고? 하나는 사이값 정리,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야. 자,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에서 이 평균이란 얘기를 우리가 미분을 들어와서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 평균이 나와? 평균 변화율에서 한 번 나와. 그치? 니네가 아는 그 산술평균, 그 평균 아니야? 응? 자, 그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리고 미적분학의 양대 정리하고 있다고 니마. 8장 풀고. 전제 조건은 똑같아. 자, 두 개. 함수 fx가 얘들아, 연속의 정의는 무슨 구간에서 한다고? 닫힌 구간. 얘들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서술형에서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쓰고선 그 다음에 증명하라고 나오니까 쓸 수 있어야 돼.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자, 얘는 자, 닫힌 구간에서 자, 여기에서 연속이야.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돼.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양 끝에 함수값이 달라야 돼. 아, 상관없겠다. 쏘리. 요거 두 개를 만족을 하면 무슨 변화율이라고? 평균 변화율. 양 끝에 함수값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a, fa가 있고 자, 요런데 이제 b, fb가 있을 때 요 안에가 연속이면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곡선이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때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평변이잖아. 그치?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응? 즉, 보이시죠? 요거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 이런 애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니네가 사이값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거를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응? 오늘 그거까지 정리하기는 빡세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되시죠?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요 새끼. 응?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평균값 정리해서 평균 변화율이 뭐일 때 정리를 롤의 정리라 그래?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즉 분자가 0이 되겠지. FA랑 FB가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를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보자. 자, fx가 3차 함수가 주어졌어. 자, 인데 자, 닫힌 구간에서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상수의 합을 구하래. 얘들아, 요 멘트를 알 수 있어야 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라는 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0이 되는?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C값 찾으시오라고. 이해돼? 응? 자, 그러면 쟤를 갖다가 미분을 해볼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데 억지로 저거 미분하려고 전개하지 말고 무슨 미분하라고? 곱미분하시라고. 응? 자, 미분해봐. 자,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x 플러스 1 뒤에 거 그대로 한번 쓰시고 더하기
자, 뒤에 x-2 미분하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남아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게 0이 되는 C값 찾으시오 아니야? 즉, 저 2차 방정식의 해 찾으시오죠? 공통인수 묶자. 자, x 플러스 1 묶어주시면 자, 앞에서는 2x-4가 남고요. 뒤에서는 x 플러스 1이 남아서 뭐 C야 바로 보여. 그치? 응? 자, 그럼 요 방정식의 해니까 자, C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서 1이거나 그치? 되겠죠? 요거 3x 빼기 3이니까 x는 1이죠?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되죠? 자, 그래서 노래 정리가 어떤 식인지 인식만 하시면 뭐 계산이야 바로 해결이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471번) 한번 골라봐. 시간이 안 되겠다. 집에서 해보시고. 자, 472번 가볼게. 오늘 평정까지는 끝낼게요. 자, 요것도 뭐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를 내가 한번 쓸 수 있으면 되잖아. 자, 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란 거는 이 구간에서의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뭐가 있다? 순간 변화율이 있다야. 그치?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자, 델타 X가 4고요. 자, 델타 Y가 F2에서 F-2를 뺀 거. 요게 평균 변화율인데 얘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야. 그치? 즉,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시죠? 응?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요. 자, 4분의 F2는 8 빼기 4니까 4고요. 야, F-2는 자동으로 뭘까? 요렇게 홀수차 만으로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기함수.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럼 F2가 4면 F-2는 뭐겠어? 원점 대칭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야. 그치? 되죠? 우함수, 기함수 정의는 아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요거 미분해서 C 대입하면 3C제곱 마이너스 2야. 자, 근데 얘가 4분의 8이니까 2가 돼야 돼. 자, 그러면 3C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니까 근각계수 관계로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고 말면 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평정 기본 계산 문제 하나 같이 보셨고 되고 있냐? 넘어가 볼게. 477번은 그냥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 요거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478번을 먼저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77번 돌아와서 같이 한번 볼게. 자, 78번 보시면 마이너스 1,4 닫힌 구간에서 평정을 만족하는 C의 개수가 몇 개냐. 눈으로 한번 세볼까요? 한번 세봐. 몇 개야? 5개 보여? 언덕 골짜기마다 하나씩 있죠?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점과 요 점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죠. 요 기울기와 같도록 하는 미분계수가 몇 개 있냐 이거잖아. 요 정도 어딘가에 하나가 있겠죠? 그치? 즉 얘랑 평행한 접선이 몇 개 그을 수 있냐야. 그러면 언덕 골짜기마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총 몇 개 나와?
5개가 나와. 그치? 찾을 수 있겠지? 응?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일단 그 4장 숙제 방학 동안 다 해갖고 오시고 그 앞에 있는 477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냥 사실 출제자의 의도나 학교에서 이거를 만약에 물어보면 그냥 노가다를 하란 얘기야. 노가다를 하란 얘기인데, 요거 내가 요 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4번을 찍고 가면 돼. 그럼 내가 세타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야. 응? 요 식에다가 요렇게 써놔. 이게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를 변형시켜 놓은 거야. 근데 그 어디 주변에도 평균값 정리를 변형시켜 놨다 이런 멘트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평균값 정리를 변형시켜 놓은가를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니네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지 않아?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그치? 그런 느낌은 와? 보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그래서 요 지점을 a, fa. 자, 요 지점을 b, fb.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이때 평균 변화율인 b-a분의 fb-fa. 요거와 같은 뭐가 있다야? 접선이 존재한다야. 요거를 우리가 C라고 해볼게. 응? 자, 이때 얘가 같도록 한 F'C가 있다. 이게 니네가 방금 배운 평균값 정리야. 자, 그럼 이제 요 시점에서 내가 두 가지 문자를 도입을 해서 치환을 할 거야. 첫 번째는 요거 우리 평균 변화율에서 뭐라고 불러? 델타 X라고 불러. 이 B-A, 그치? 근데 이거 미분계수 정의할 때 델타 X 우리 뭘로 치환하니? H로 치환했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델타 X인 B-A를 내가 H로 치환을 해볼게. 응? H.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분의 B는 FA 플러스 H 빼기 FA. 요거 되게 거부감 없이 잘 보이죠? 미분계에서 계속 하던 애니까. 자, 얘가 지금 F'C와 같다. 여기까지는 되지. 응?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세타라는 애를 치환을 할 건데, 자, 세타는 뭘 우리가 표현한 식이냐면 전체 길이 있지? 전체 길이 B-A에 대한 요 C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치? 얘네들의 길이 B를 우리가 세타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전체 길이에 대한 여기까지의 길이 B. 즉 B-A분의 C-A. 전체 길이분의 C까지의 거리. 그치? 요거를 세타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얘들아 이게 약간 확률 느낌이잖아. 전체분의 부분이니까 이 세타는 뭐보다 클 순 없어? 1보다는 클 순 없지. 얘가 전체고 얘가 일부분이니까. 근데 길이니까 얘가 0이 될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범위가 지금 이 의미인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식으로만 풀려고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요 B-A를 뭐로 치환했죠? H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요 H 올라가고 A 넘어가면 C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플러스 A가 되고 H 올라가니까 세타 H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의 C 대신에 A 플러스 세타 H로 써. 근데 이렇게 써놔도 애들이 평균값 정리인 거 다 알거든? 이거를 숨겨놓기 위해서 지금 적당하게 막 이항을 시켜놓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H 곱해주고 FA 던져서
FA 플러스 H는 요 마이너스 FA 넘어가면 플러스 FA가 되고 H가 올라가면 곱해져서 요렇게 되는 요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뭘 물어봤냐면 니네한테 요 길이비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봤어 지금. 그치? 자, 길이비에 대한 극한값은 기억해, 함수에 상관이 없어. 어떤 함수가 되든지 간에 이 길이비는 항상 2분의 1로 수렴을 해. 다시 얘기하면 얘가 한없이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때의 접점은 무조건 AC의 AB의 중점에 수렴한다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에 따라서 함수가 여기서 얘가 되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완만하게 오면은 얘랑 평행한 애가 어떻게 일부분에 치우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길이비가 작을 거 아니야.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근데 이게 H가 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 치우침이 없이 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런 모양으로, 이게 무한수 개념으로 갔을 때 요런 모양으로 바꿔서 이때 요 지점이 함수에 상관없이 항상 절반으로 위치하게 된다. 그 느낌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세타라는 거를 평균값 정리해서 길이비, 무슨 길이비? 전체 길이에 대한 시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세타 값은 길이비는 항상 2분의 1이야. fx에 상관없이. 그치? 그래서 요거는 결과, 요거를 기억하시면 그냥 시험에 나오면 바로 2분의 1을 찍고 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 만약에 없으면 이거 0분의 0꼴 풀어야 돼. 다 노가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응? 요거는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시험에 얘가 잘 나오지는 않아. 가끔 선생님들이 냈을 때 그냥 바로 맞추고 가면 돼. 그 정도 느낌으로만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암튼 다음 주는 요거 학원 방학이니까 좀 보람차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수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놀지 마시고 할 거 정리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 방학이 끝나면 거의 바로 내신 대비 시작이야. 8월 첫째 주부터. 시험이 빠른 학교가 9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할 준비를 좀 방학 동안에 하세요. 과제 다 하시고 놀지 마시고 앞에 거 복습 좀 하시라고. 응? 펀해자 풀기 전에 우리 목표는 중간고사 보면 센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 상황을 만들고 펀해자를 시작하는 게 목표야.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응? 여기까지.